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부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인권이다. 그렇죠? 또 부존자원이다. 부역이다. 네, 이럴 때 부자들이 이러한 부자를 쓴다.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네, 무슨 뜻으로 어떤 낱말들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은 하늘이다. 그렇죠? 부는 이제 부세,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는 부세부다. 구실이다. 구실이라 할 때 이제 세금을 얘기하죠. 그 세금을, 그리고 무엇을 받는다. 또 준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하늘천이라는 것은 사람 위에 무엇이 있다. 사람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늘이다. 그렇죠? 이것을 한일자로 나타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는 이제, 세금이다. 그렇죠? 그때는 세금은 재물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좀 강제적으로 뺏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반무다. 호반. 굿셀무다. 이렇게 되겠죠. 호반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문반이 아닌 무반을 얘기한다. 그랬죠. 힘과 관련된 것이다. 무력으로, 힘으로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부세, 구실, 세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실, 세금,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낱말이 이제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받는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천부에서는 준다라는 뜻이다. 준다. 하늘이 준다. 그것이 천부다. 이렇게 되겠죠. 천부는 하늘이 준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하늘이 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다. 그렇죠? 천부의 자원, 하늘이 준 자원이다. 이렇게 되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하늘이 주었다는 뜻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한다. 하늘이 주었으므로 선천적이다. 태환이는 수영에 천부의 재능이 있다. 수영에 하늘에서 준, 그렇죠? 재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선천적인 재능이다. 주로 이제 천부적이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또는 가지었다. 그런 것이죠. 천부적인 재능, 천부적 소질,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재능, 소질을 얘기한다. 천부적이다. 하늘이 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권과 관련하면 천부인권이다. 천부인권.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어의 권리, 자유나 평등의 권리, 그런 것을 있다. 그것이 이제 천부인권이다. 내가 가진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다. 천부인권.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법률에 앞서서, 국가나 법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 이전에 하늘이 내 아이에게 준 것이 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것은 자연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이제 하늘이 주었다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이런 천부인권설, 그렇죠? 18세기 유럽의 홉스나 로크나 이런 이제 계몽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설이 이렇게 대두가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어떤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 같은 것이 태어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이 준 인권이다. 천부다. 그렇죠? 부존이다. 부존. 흔히 부존 자원이라고도 많이 하죠. 부존. 네. 이것은 천부다. 하늘이 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존. 천부적으로 존재하느니 하늘이 주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권리나 능력, 자원 따위가 천부적으로 존재한다. 자원이라는 것도, 지구의 상에 있는 자원이라는 것도 하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된 자원이 부존 자원이다. 예, 나라마다 이제 좀 다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경제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지각 안에 지질학적 자원을 부존 자원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각, 어떤 지구의 땅 껍질,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각종 지질학적 자원이다. 각종 광물 자원, 석유다, 여러 가지 암석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부존 자원이 풍부하다, 아니다. 이때는 부존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부세. 네. 이 부자가 원래 세금과 관련된 글자다. 그래서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것이 부세다. 그렇죠? 그래서 부과라는 것도 세금이나 어떤 부담금 따위를 매겨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과한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부과한다. 이 부자는 매긴다는 뜻이다.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매기는 것이다.
또는 이제 뜻이 조금 바뀌어서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해서 맡기는 것도 부과한다. 업무량을 부과한다. 과업을 부과한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부역이다. 부역. 그렇죠? 부는 세금을 거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일을 시키는 것도 뭔가 매겨서 그렇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서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력이다. 그것이 부역이다. 예, 부역을 나간다.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것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붙을 붙자에 거스를 역을 쓴 부역이다. 예.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이 그때는 이러한 부역을 쓴다. 두 개가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된다. 예. 그는 적군을 도와준 사람으로 부역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역자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할부다. 자, 할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누어서 받는다든지 나누어서 준다든지 부에는 받는다, 준다 뜻이 다 같이 있다 이렇게 되죠.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치른다. 그렇죠? 또는 어떤 물건을 미리 주고 돈을 나누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받는 것이다. 그렇죠? 할부한다. 할부로 무엇을 구매한다. 우리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다. 분할불이다. 분할해서 지불한다. 막 그런 뜻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되는 말은 일시불이다. 일시에 지급한다. 그렇게 되겠죠. 요즘은 할부제도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 카드를 쓰고 할 때도 할부를 할 것이냐, 일시불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부금은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돈을 얘기한다. 할부금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할부금. 매겨서 물리는 돈이다. 부과금이다. 예, 무엇을 매겨서 물리는 돈이다. 그리고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내거나 받는 돈이다. 자, 은행이나 뭐 상호 신용금고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상품을 가입하고 내가 이것을 매월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월부금이 되죠. 그렇죠? 내는 돈이다. 또는 받는 입장에서 보면 나누어서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은 부금이라 한다. 매월 부금을 부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자, 글자 하나로만 보면 이제 한문과 관련된 한문의 문체, 한시의 어떤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도 쓰인다. 요즘은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다. 한문이나 한시를 하는 분들과는 많이 관련된다. 시경에서 이르는 시의 6가지의 어떤 종류, 시를 짓는데 어떤 형태로 짓느냐 하는 그런 6가지, 그걸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 중에 하나다. 어떤 사물이나 그에 대한 감상을 비유를 쓰지 않고, 직접 서술하는 작법, 그런 것을 부라고 한다. 비유를 쓴다. 그런 것은 비라고 하고, 여러 가지, 6가지 작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다. 또 한문체에서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를 맞추어 짓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시를 짓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또 과문이다. 과거를 볼 때, 과거 시험을 보는 문체 중에 하나인데 6글자로 한 글귀를 만들어서 글을 짓는 것. 그것을 부라고 한다. 유명한 부는 이제 적벽부가 있다. 그렇죠? 소식, 소동파가 옛날 삼국지에 어떤 제갈량의 이제 적벽대전을 염두에 두고 쓴 부가 적벽부라 이렇게 되죠. 오늘 천부,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준 것이다. 한중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중국의 간치자는 여기 조개패자가 항상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천부, 하늘이 준 것이다. 부존자원, 하늘이 주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원이다. 그렇죠? 부존자원이다. 부역을 한다. 네. 또는 부금이다. 적벽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낱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